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 오게 되면은 LA에 살고 있는 마리나 딜레이 생각이 납니다. 세계 최대의 요트 정류장이 있기도 한 곳인데요. 좀 부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곳 하와이의 워드 빌리지 카카오코 안에도 부촌이긴 하지만은요. 개인적인 요트를 비롯해서 또 관광 요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트나 배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어요. 원래 요트는 정박해 놓을 때 이 정류장 자리에 대한 페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리나 딜레이 살 때 배를 정박하게 되면 좋은 자리는 1,000불까지, 아니 1,300불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도 배를,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왜 요트를 사랑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 1집 책에 종잣돈 700만 원, 200억 만들기에 버킷리스트 10개 중에 저도 요트를 꿈을 꿨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매달 많이 탈 것도 아닌데 요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요트를 정박하기 위해서 주차장 자리를 내야 되고 또 요트 때문에 타고 바다 위로 몇 번씩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드니까 좀 귀찮아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트 정박해 있는 곳에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핑을 타기 위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굉장히 파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놓은 카메라는 꼭대기 쪽에 있고요. 밑에 쪽에는 파도가 위로 막 쳐 올라와서 저도 지금 다리에 바닷물이 많이 묻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는 부자들, 뭐 가짜 부자 말고요. 가짜 부자가 한국엔 되게 많지요. 뭐 차를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7명이 공유해서 렌트해가지고 이제 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니스에서 타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을 보았는데요. 진짜 찐 부자들은 차에 대한 자랑보다는 자기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트를 취미로 돈이 들더라도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 있고요. 차도 또한 누구한테 보여주기보다는 자기가 진정으로 그 차를 좋아했고 성공해서 진실로 자기 돈을 다 주고 타는 그런 사람들은 자랑보다는 조용히 혼자 정말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중에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보여줬던 차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전 세계 곳곳에 자기 집을 마련해 놓고 돌아다니는 것도 또 취미, 특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와 특기 가지고 계신지, 뭐 찐부자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등산만 다니고 아니면 뭐 늘 모여서 떠들고 그러기보다는 저는 다른 취미, 특기를 좀 가져보시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시작과 동시에 하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또 요즘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하루하루인데요. 경제죠. 어떤 내용의 경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라는 제목 기사에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 대국으로 이끈 경제 모델이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 신호가 온 천지에 널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며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이어온 중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건설 위주의 성장 모델이 더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대단한 신문 맞습니다. 경제지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과 사회 간접 자본 SOC 확충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경제 도약을 이뤘지만 중앙의 경기 부양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심각한 비효율과 고체 문제가 불거지면서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해설 기사를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일부 지역은 사용량이 낮은 교량과 공항을 떠안았고 아파트 수백만 채가 미분양됐으며 투자 수익률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1978년 덩 샤오핑 전 중국 주석이 개혁 개방의 문을 연 후 지난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한때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중국은 급기야 세계 2위 경제국이 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위치에 올랐다. 이런 저는 그때부터도 중국의 허술한 모든 면을 바라보며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속 성장이 중국의 성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바로 부동산 개발과 기반 시설 건설이었다. 이 기간 중국은 매년 국내 총 생산 GDP의 44%쯤을 부동산 투자와 제일 이것저것 사기치기 좋은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투자와 고속도로, 공항, 발전 등 SOC 건설에 투자했고요. 이는 전 세계 평균 25%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던 마오뉴가 막을 내린 셈입니다. 6% 성장은 중국 실물 경제 하락의 중요한 방어선이자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전면적 샤오캉 사회, 중산층 사회 실현을 위한 최소 성장 지표로 통했는데요. 6% 성장 어렵죠.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5.2%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IMF는 앞으로 수년간 중국의 GDP 성장률이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 그 밑으로 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는 지난 1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4에서 4.8%로 대폭 내렸습니다. 또 영국 컨설팅 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2030년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제가 말했던 게 나옵니다. 연 2% 내외로 떨어질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긴 침묵으로 들어가는 중국, 잃어버린 일본처럼 간다 이렇게 보겠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중진국을 졸업하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과잉 고속 성장의 배단은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과잉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효과는 마땅찮은 채 부채는 눈덩이처럼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분석은 최근 디플레이션, 수요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중국의 최대 개발 기업 비그이 위안 컨트리 가든이죠. 디폴트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거품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헝다, 완다 다 디폴트 사태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에도 중국 전역에 디플레이션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철강, 시멘트, 화학 제품 등 중국 공장이 만들어내는 각종 제품은 가격이 내림세이고요. 소비 지출마저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요. 세계 공장인 중국의 수출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의 모멘텀 성장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모습이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기 침체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건설 붐으로 호황을 누렸던 일본은 1990년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빚을 갚기 위해 지출을 줄였고요. 위축된 소비는 다시 생산과 고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했죠.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1인당 GDP를 1달러만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고속 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1인당 3달러, 10년 전에는 5달러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9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가 주도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진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뭐 이 서방 경제 전문가들 개뿔 무슨 그게 방법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 망가졌는데 돈을 너무 펑펑 중국이 온 나라 사방에 빌려준다고 딱딱딱 건설한다고 딱딱딱 너무 돈을 한국에도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백지수표가 들어오고 너무 돈이 남발되고 다 빼돌리고 그랬죠.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온전하게 가기가 힘듭니다. 버는 거에 비교해 빚을 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나중엔 뻥 하고 터진다는 결말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중국을 보면서 또 몇 나라 있죠. 대기 중입니다.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중국의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거와 같은 기반시설 투자에 의존하는 것이 효과는 적고 리스크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로 가서 정부는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에 관련해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은 4천억 원 규모다. 과연 4천억만 될까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기업들이 투자해 놓은 것만 해도 제가 아는 거로 몇십 조가 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재고가 지금 한국 삼성을 비롯해 SK 되게 많죠. 50조도 넘는 재고가 지금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중요하신 인물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이복현, 최상목 경제수석 다 머리에 좀 넣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머리들은 다 엄청 좋지만 경제가 그런다고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모든 위기의 위험이 제가 알고 있고 예측하는 그것이 아니기를 오직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 부동산 부문의 불안에 국내에 미칠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국은 이제 침체 늪에 빠졌고요. 베이징서는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지만 아파트 짓다 말고 이러니까 돈 달라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고요. 한국에 이제 중국인들이 우르르 엄청 이제 다 풀고 난리 났죠. 경제를 살려보려고 중국에서 이러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우르르 온다고 하는데요. 옛날처럼 물건 사고 흥청망청 쓴다. 그 계산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결말은 한 나라의 국가 그리고 개인도 기업도 잘 나갈 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약하고요. 정말 계획을 잘 짜서 롱런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방법은 오직 내 자산을 지키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를 공부하시고요. 공부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보입니다.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잘 들으신 분들이 실수 없이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요. 또한 준비가 되신 분들은 돈도 크게 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울수록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이런 팀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미TV에서는 회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서로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지만 그래도 팀워크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짓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보에 대한 거를 도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주고 받고 그리고 제가 또 생방할 적에 질문을 서로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공부하고요. 정보를 듣고 돕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현명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와이의 방미도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또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여러분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마할로.